미국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83억 달러를 쏟아부은 올림픽 중계 기술이 한국에 완패했습니다. 12초 걸린 미국을 한국은 0.3초 만에 끝냈습니다. 일본은 더 참혹했습니다. 장비가 고장나자 한국 장비를 빌려야 자국 중계가 가능했죠.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까지 전부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 없이는 올림픽이 돌아가지 않는다. IOC는 공식 선언했습니다. 올림픽의 미래는 한국이 설계한다. 밀라노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대역전의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밀라노 말펜사 공항의 입국장을 빠져나오는 순간 찬 공기가 폐를 가득 채웠습니다. 42개국에서 온 3,800명의 방송 인력이 이곳에 집결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중 가장 큰 규모의 팀을 이끌고 온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저는 브라이언 캠벨, MBC 스포츠 올림픽 중계 수석 프로듀서입니다. 올해로 경력 25년째, 시드니부터 밀라노까지 5번째 올림픽을 맡고 있죠. MBC가 IOC에 지불한 중계 권료는 총 83억 달러.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스포츠 방송 계약이었습니다. 보스, IBC 배정 완료됐습니다. 제이슨 오브라이언이 태블릿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저의 오른팔이자 MBC 기술 감독, 15년을 함께한 전우 같은 사람이죠. 우리 부스 위치는 A동 3층, 메인 스튜디오 바로 옆입니다. 최상급 배정이에요. 당연했습니다. 83억 달러를 낸 방송사가 구석에 앉을 리 없죠. 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밀라노 시내를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이 올림픽에서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한 가지 더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제이슨의 목소리 톤이 미세하게 낮아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죠. IBC 중앙통합관제실 장비가 전면 교체됐는데요. 그래서 어디 장비야? 소니? 파나소닉? 제이슨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더니 태블릿 화면을 저에게 보여줬죠. 거기엔 익숙한 로고가 찍혀 있었습니다. 삼성. 올림픽 중앙관제실을 삼성이?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삼성이 IOC TOP 스폰서인 건 알고 있었어요. 매 올림픽마다 선수들에게 갤럭시 폰 나눠주고 올림픽 파크에 체험관 만들어 놓는 거. 마케팅 행사의 일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스폰서니까 로고 좀 붙여놓은 거겠지. 실제 운영은 어차피 OBS가 하잖아. OBS, 올림픽 방송 서비스. IOC, 산하 공식 중계 기관이죠. 진짜 올림픽 방송의 중추는 OBS이고 삼성은 그냥 돈 내고 이름 올리는 스폰서.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제이슨이 무언가 더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밀라노 도착 첫날의 일정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IBC 점검, 장비 세섭, 개막식 리허설 확인. 25년간 5번이나 해온 루틴이었죠. 눈을 감아도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차가 피에라 밀라노 전시장 옆을 지날 때 거대한 건물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면이 빨간색과 파란색 LED로 뒤덮여 있었죠. 태극 문양이었습니다. 저건 뭐야? 코리아 하우스입니다. 이번에 역대 최대 규모로 만들었다더군요. 5층짜리 독립 건물이에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5층짜리 건물 전체를 코리아하우스로? 과하다 싶었죠. 도쿄 올림픽 때 코리아하우스는 호텔 연회장 하나를 빌린 수준이었으니까요. 퍼피라도 틀어놓으려나 보지. 제이슨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태블릿을 내려놓으며 창밖의 코리아하우스를 한참 바라보고 있었죠. IBC에 도착한 건 오후 2시였습니다. 국제방송센터, 올림픽 중계의 심장이죠. 3만 평방미터의 공간에 42개국 방송사의 장비가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전 세계 40억 시청자에게 실시간 영상이 전송됩니다. 저는 MBC 부스에 들어서자마자 장비부터 확인했습니다. 제이슨, 8K 카메라 셋업 상태는 16대 전부 정상입니다. 소니 베니스의 기반의 MBC 자체 컬러 프로파일 적용 완료했고요. MBC는 이번 밀라노 올림픽에 4,500만 달러를 장비에 투자했습니다. 8K 카메라 16대, AI 자동 편집 시스템, 실시간 그래픽 엔진. 미국 방송 기술의 결정체였죠. 저는 모니터 앞에 앉아 테스트 영상을 돌려봤습니다. 선명했습니다. 피겨 스케이터의 블레이드가 얼음을 긁는 순간
얼음 파편 하나하나가 보일 정도였죠. 25년 경력 중 가장 좋은 장비였습니다. 좋아. 이 정도면 BBC도 못 따라오겠는데. 저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신감은 3시간 뒤에 처음으로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IBC 2층 라운지에서 저녁 식사가 있었습니다. 각국 방송사 수석 프로듀서들이 모이는 비공식 만찬이었죠. 올림픽 때마다 열리는 전통 같은 자리였습니다. 브라이언, 여기 앉아. 먼저 자리를 잡고 있던 건 히라노 유지. NHK 올림픽 총괄 PD였습니다. 53세, 경력 28년. 도쿄 올림픽 중계를 총지휘한 사람이죠. 저와는 시드니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유지, 오래간만이야. 파리 이후로 처음이지? 그래, 자네 안 변했군. 여전히 가장 먼저 IBC에 도착하는 사람이야. 옆에는 엠마 호프만도 앉아 있었습니다. BBC 스포츠 수석 PD. 55세의 7번째 올림픽을 맡고 있는 영국 방송계의 전설이었죠. 차가운 표정 뒤에 날카로운 분석력을 숨기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브라이언, 이번에 장비 얼마나 들고 왔어? 엠마가 와인잔을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4,500만 달러어치. MBC 역대 최대 규모야. 우리는 2,800만 파운드. 약 3,500만 달러쯤 되겠네. BBC가 MBC를 이긴 적 있어?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농담이었지만 사실이기도 했죠. 올림픽 방송에서 MBC는 독보적이었습니다. 세계 최대 스포츠 네트워크. 83억 달러 중계권의 위험이었죠. 그때 히라노가 맥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자네들 IBC 중앙 관제실 봤어? 삼성 장비로 바뀌었다며? 저는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바뀐 정도가 아니야. 히라노의 표정이 묘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중앙 판독실, 심판 영상 분석실, 기록 관리 시스템까지 전부 삼성이야. 소니 장비가 하나도 없어. 뭐, 저는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도쿄 때는 소니가 중앙 시스템 전부를 맡았잖아. 파리도 그랬고, 나도 그래서 놀란 거야. 히라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IOC가 이번 올림픽부터 중앙 영상 인프라를 전면 교체했어. OBS 공식 발표는 성능 업그레이드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삼성이 통째로 가져간 거야. 테이블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엠마가 먼저 입을 열었죠. 기술적으로 보면 합리적인 선택일 수도 있어. 삼성 반도체가 들어간 모니터 패널의 응답 속도가 업계 최고라는 건 사실이니까. 엠마, 그건 소비자 가전 이야기잖아. 저는 즉시 반박했습니다. 올림픽 중계는 달라. 수십 년간 쌓아온 방송 장비 노하우가 있어. 삼성이 갤럭시 폰 잘 만든다고 올림픽 방송 인프라까지 장악할 수 있다고. 가전. 회사랑 방송 장비 회사는 완전히 다른 세계야. 히라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소니가 30년간 올림픽 장비를 공급해왔어. 그 노하우를 한국 회사가 하루아침에 따라잡을 순 없지. 저와 히라노는 맥주잔을 부딪혔습니다. 그때 테이블 건너편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죠. 그런데 나는 좀 다른 생각이야. 하비에르 모레노. ESPN 데포르테스 중계 PD였습니다. 48세, 스페인 출신. 라틴 특유의 솔직함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죠. 뭐가? 코리아하우스 말이야. 오늘 오후에 잠깐 지나갔는데 입구에 줄이 50m는 되더라고. 개장도 안 했잖아. 미디어 프리뷰 행사였어. 근데 IOC 위원들 차량이 3대나 세워져 있었어.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호기심이겠지. 펍 보러 온 거 아니야? 하비에르가 피식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뭔가 제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는 뉘앙스가 묻어 있었죠.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개막식, 리허설이 시작됩니다. 83억 달러의 쇼를 완벽하게 만들어야 했으니까요. 삼성이 무슨 장비를 넣었든 올림픽 방송의 주인은 MBC였습니다. 적어도 그날 밤까지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IBC 중앙통합관제실에서 개막식 리허설 중계 테스트가 시작됐습니다. 42개국 방송사가 동시에 접속하는 첫 번째 통합 테스트였죠. 올림픽 중계의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겁니다. 이 테스트에서 문제가 나오면 개막식 당일 대참사가 벌어지니까요. 저는 MBC 부스 중앙 좌석에 앉았습니다. 양쪽으로 12개의 모니터가 펼쳐져 있었죠. 왼쪽 6개는 MBC 자체 카메라 피드, 오른쪽 6개는 OBS 공용 피드. 제이슨, 레디, 올 그린입니다. 8K 카메라 16대 전부 송출 정상.
좋아. 시작하자. OBS 총괄 디렉터의 카운트다운이 떨어졌습니다. 3, 2, 1점, 라이브. 순간, 모니터 전체에 밀라노 산시로 스타디움의 파노라마가 펼쳐졌습니다. 7만 8천석의 좌석이 빈 채로 펼쳐진 거대한 원형 경기장. 리허설 조명이 얼음처럼 차가운 푸른빛을 뿜고 있었죠. 화질 체크. 저는 모니터를 번갈아 봤습니다. MBC 피드. 선명했습니다. 잔디 위에 물방울까지 보일 정도였죠. 그때 오른쪽 OBS 공용 피드로 눈이 갔습니다. 저는 멈칫했습니다. OBS 피드의 화질이 MBC보다 나았습니다. 제이슨. 네. OBS 피드 스펙 확인해봐. 우리보다 선명한데. 제이슨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몇 초 뒤 화면에 스펙 시트가 떴죠. OBS 메인 카메라가 삼성 세미 커스텀 8K 센서로 교체됐습니다. 다이내믹 레인지가 우리 소니 베니스이보다 1.4 스톱 높아요. 1.4 스톱? 방송 장비에서 다이내믹 레인지 1스톱 차이는 세대 차이입니다. 1.4 스톱이면 거의 2세대 격차에 가까웠죠. 저는 턱을 괴고 모니터를 다시 봤습니다. 인정하기 싫었지만 OBS 피드의 명암 표현이 확실히 더 풍부했습니다. 스타디움 조명 아래 그림자 영역에서 차이가 도드라졌죠. MBC 카메라는 그림자가 뭉개지는 반면 삼성 센서는 그림자 속 디테일까지 잡아냈습니다. 하드웨어 스펙이 다르니 당연한 거야. 우리는 컬러 그레이딩으로 보정하면 돼.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이 편하지는 않았죠. 리허설은 계속됐습니다. 2시간쯤 지났을 때 OBS 통합관제실에서 공지가 내려왔습니다. 전 방송사 주목. 지금부터 AI 판독 시스템 실시간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AI 판독,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 스키점프 같은 종목에서 선수의 동작을 밀리초 단위로 분석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파리 올림픽까지는 OBS 자체 시스템을 썼었죠. 모니터에 테스트 영상이 떴습니다. 쇼트트랙 선수 4명이 코너를 돌고 있었죠. 판정이 필요한 접촉 장면이었습니다. MBC 판독 시스템 가동. 제이슨이 MBC 자체 AI 분석 시스템을 돌렸습니다. 모니터 하단에 분석 진행률 바가 올라갔죠. 23%, 41%, 67%, 4.2초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접촉 판정. 2번 주자 팔꿈치 접촉. 신뢰도 94.1%. 나쁘지 않은 속도였습니다. 파리 올림픽 때보다 30% 빨라진 결과였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네. 4초 안에 나오면 충분해. 그 순간 OBS 공용 피드 상단에 빨간 배너가 떴습니다. 삼성 AI 판독 완료. 0.3초.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모니터를 확대했습니다. OBS 판독 결과가 이미 화면에 올라와 있었죠. 3D 궤적 분석까지 포함된 완전한 리포트였습니다. 접촉 지점, 각도, 압력 추정치, 선수별 속도 변화 그래프까지. MBC 시스템이 겨우 신뢰도 수치 하나 뱉어내는 동안 삼성 AI는 3차원 재구성 영상까지 만들어낸 겁니다. 0.3초 만에. 제이슨. 봤습니다. 제이슨의 목소리가 딱딱해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4.2초에 94% 신뢰도인데 저쪽은 0.3초의 저 정도 분석을? 신뢰도 확인해봐. 98.7%입니다. 제이슨이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삼성 AI의 판독 결과 하단에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98.7%, 4.2초 vs 0.3초, 94.1% vs 98.7%. 속도는 14배, 정확도도 더 높았습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손가락 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죠. 이건 그냥 하드웨어 차이가 아니에요, 본부장님. 제이슨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고리즘 자체가 다른 겁니다. 우리 시스템은 프레임 단위로 분석하는데 삼성 AI는 영상 전체를 한 번에 처리하는 것 같아요. 아키텍처가 근본적으로 달라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리허설이 끝나고 IBC 복도를 걸어 나올 때였습니다. 복도 벽면에 삼성 로고가 일정 간격으로 붙어 있었습니다. 들어올 때는 신경도 쓰지 않았던 그 로고들이 갑자기 다른 의미로 다가왔죠.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장비 한번 잘 만든 거야. 운영은 달라. 실전에서 삼성이 OBS를 대체할 순 없어. 저는 그렇게 되뇌었습니다. MBC 부스로 돌아가면서
뉴욕 본사에 보낼 1차 보고서를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밀라노 IBC 세섭 정상 완료. MBC 장비 컨디션 최상. 개막식 준비 완료. 0.3초라는 숫자는 보고서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호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밀라노의 2월 밤 공기가 창틀 사이로 스며들어 발끝을 차갑게 적셨죠. 25년간 올림픽을 만들어 왔습니다. MBC가 세계 최고라고 의심한 적 없었습니다. 한 번도요. 하지만 그 0.3초가 자꾸 머릿속에서 깜빡거렸습니다. 4.2초 걸린 우리와 0.3초 만에 끝낸 그들. 저는 베개를 뒤집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면 잊혀질 거야. 개막식이 시작되면 MBC가 주인공이니까. 하지만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음 날, 그 균열은 더 깊어지게 됩니다. 개막식 당일, 밀라노 산시로 스타디움. 저는 IBC 메인 부스에서 16개 모니터를 동시에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양손에 땀이 배어 있었죠. 몇 번을 해도 개막식은 긴장됩니다. 전 세계 40억 명이 동시에 보는 생방송이니까요. 브라이언, 뉴욕 본사 접속 완료. 프라임타임 편성 확인됐습니다. 제이슨이 헤드셋을 만지며 보고했습니다. MBC 본사는 밀라노와 6시간 시차가 있었죠. 동부 시간으로 오후 2시. 미국인들이 TV를 켜기 시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시청자 수 추이는 현재 1,400만. 30분 안에 2,000만 돌파 예상입니다. 나쁘지 않은 출발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쿄 때 3,200만을 찍었으니 아직 갈 길이 멀었죠. 개막식이 시작됐습니다. 이탈리아답게 오페라와 패션이 어우러진 화려한 연출이었습니다. 라스칼라 극장의 성악가들이 무대 위에서 베르디의 아이다를 불렀고, 밀라노 패션위크를 연상시키는 의상을 입은 무용수 300명이 얼음 위에서 군무를 펼쳤죠. 스타디움 전체가 르네상스 궁전으로 변한 것 같았습니다. 좋아, 이탈리아가 제대로 하는군. 화면 구도 잡아. 와이드에서 클로즈업으로 천천히. 저는 디렉터 마이크에 대고 지시했습니다. 25년 경력의 감이 손끝에서 흘렀죠. 카메라 전환 타이밍, 리플레이 삽입 포인트, 해설 큐 사인. 모든 게 매끄럽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선수단 입장이 시작됐습니다. 알파벳 순. 그리스가 첫 번째로 들어왔고 이탈리아 관중들이 환호했습니다. 그 다음 알바니아, 안도라, 아르헨티나. 순서대로 이어졌죠. 저는 특별히 긴장하지 않았습니다. 선수단 입장은 패턴이 정해져 있으니까요. 각 나라가 들어올 때 와이드샷으로 잡고 기수 클로즈업 넣고 관중 리액션 한번 잡으면 끝. 25년간 반복한 루틴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입장 3분 전입니다. 스태프가 알렸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한번 훑어보고 커피잔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스타디움의 조명이 갑자기 꺼졌습니다. 뭐야? 정전이야?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7만 8천 관중이 일제히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아이들의 비명소리가 살짝 섞여 들렸죠. 3초, 5초, 7초. 어둠이 길어졌습니다. 그 순간 스타디움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에서 빛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수백 개, 수천 개, 작은 별처럼 반짝이는 빛들이 밀라노의 밤하늘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죠. 드론이었습니다. 3,500대의 드론이 스타디움 상공에 일제히 떠올랐습니다. 처음에는 무질서하게 흩어져 있던 빛들이 하나둘 자리를 잡더니 거대한 형상을 그리기 시작했죠. 태극 문양이었습니다. 밀라노의 밤하늘에 가로 120m, 세로 80m의 거대한 태극기가 떠올랐습니다. 빨간색과 파란색 LED가 눈부시게 빛났죠. 스타디움 전체가 탄성을 질렀습니다. 7만 8천 명이 동시에 오호하는 감탄사를 내뱉었고 그 소리가 IBC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이건 뭐야? 저는 의자에서 반쯤 일어섰습니다. 태극 문양이 천천히 회전하더니 해체되면서 새로운 형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올림픽 오륜기. 그리고 오륜기 아래에 글자가 떠올랐죠. 열정으로 연결하다. 삼성의 올림픽 슬로건이었습니다. 저거 전부 삼성 드론이야? 제이슨이 대답했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대한민국 선수단 입장 퍼포먼스를 공식 후원한 겁니다. 드론 3,500대에 들어간 반도체 칩이 전부 삼성 엑시노스라고 합니다. 3,500대의 드론이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밀라노의 차가운 바람 속에서 영하 3도의 기온에서 3,500개의 빛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죠. 대한민국 선수단이 입장했습니다. 하늘의 태극기 아래로 한복을 모티브로 한 유니폼을 입은 선수들이 걸어 나왔죠. 스타디움의 함성이 다른 나라 입장 때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유럽 관중들까지 기립하고 있었어요. 브라이언, 뉴욕에서 전화입니다. 제이슨이 수화기를 건넸습니다. MBC 스포츠 부문 부사장 마이크 랜던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브라이언, 지금 무슨 일이야? 한국 선수단 입장 시청률이 피크를 찍고 있어. 2,600만이야. 미국 선수단 입장 때보다 높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미국 입장보다 한국 입장의 시청률이 높다. MBC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드론 퍼포먼스 때문일 겁니다. 일시적 현상이에요. 일시적이든 뭐든 이 장면 리플레이 최소 3번은 돌려. 시청자들이 난리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모니터를 다시 봤습니다. 화면 하단에 실시간 소셜 미디어 반응 그래프가 떠 있었죠. 한국 입장 순간 그래프가 거의 수직으로 치솟아 있었습니다. 제이슨, SNS 데이터 봐. 이미 봤습니다. 트위터 실시간 트렌딩 전 세계 1위가 콜 드론즈입니다. 틱톡에서 드론 태극기 영상이 15분 만에 8천만 뷰를 찍었고요. 8천만. 미국 입장 때 SNS 반응 대비 8.3배입니다. 그때 옆 부스에서 하비에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브라이언, 이거 봐. 라틴 아메리카에서도 난리야.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전부 실시간 검색 1위가 한국이야. 하비에르가 흥분한 표정으로 자기 모니터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쪽이 무거워지는 걸 느꼈죠. 삼성 드론 3,500대, 태극기, 전 세계 트렌딩 1위. 이건 그냥 입장 퍼포먼스가 아니었습니다. 삼성이라는 기업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올림픽 개막식을 자기들의 무대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화려한 쇼일 뿐이야. 드론 몇천 대 띄운다고 올림픽이 바뀌진 않아.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죠. 개막식이 끝나고 IBC로 돌아오는 복도에서 각국 방송사 스태프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 다양한 언어가 뒤섞여 있었지만 한 단어만은 모든 대화에서 공통으로 들렸습니다. 삼성. 개막식 다음 날 오후. 저는 결국 코리아하우스를 직접 가보기로 했습니다. 취재 명목이었습니다. MBC 디지털 콘텐츠 팀에서 코리아하우스 관련 SNS 반응이 폭발적이니 단독 취재 영상을 찍자고 제안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궁금했습니다. 어제 개막식에서 본 그 드론쇼 이후로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번 올림픽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죠. 코리아하우스는 피에라 밀라노 전시장 동쪽에 위치한 독립건물이었습니다. 5층 규모. 멀리서부터 외벽 전체를 감싼 LED 패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복의 곡선을 모티브로 한 디지털 아트가 실시간으로 흘러가고 있었죠. 건물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스크린이었습니다. 이건 좀 과하다 싶은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입구 앞에 늘어선 줄을 보고 말을 멈췄죠. 70m는 되어 보이는 대기열이었습니다. 그것도 일반 관광객이 아니었어요. 정장을 입은 사람들, 올림픽 공식 배지를 단 사람들, 각국 국기가 그려진 재킷을 입은 사람들, VIP급 인사들이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저기 봐요, 보스. 동행한 MBC 카메라맨 톰이 입구 쪽을 가리켰습니다. 검은 세단 3대가 주차되어 있었는데 차량 앞 유리에 IOC 공식 마크가 붙어 있었습니다. IOC 위원 차량이야? 그런 것 같습니다. 세대면 최소 위원 5명 이상이 안에 있다는 뜻인데요. 저는 미디어 패스를 목에 걸고 VIP 입구로 향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차가운 밀라노 공기가 사라지고 은은한 온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동시에 어디선가 익숙하지 않은 향이 코끝을 간지렸죠. 달콤하면서도 깊은 향. 나중에 안 건데 전통 한과에서 나오는 참기름과 꿀의 향이었습니다. 코리아하우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복을 입은 안내원이 영어와 한국어로 동시에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서 있는 것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높이 160cm 정도의 로봇이었죠. 가슴 부분에 삼성 로고가 새겨져 있었고 얼굴 위치에 원형 디스플레이가 달려 있었습니다. 언어를 선택해 주세요.
디스플레이에 12개국 국기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성조기를 눌렀죠. 로봇이 부드러운 미국식 영어로 안내를 시작했습니다. 캠벨님, 환영합니다. MBC 미디어 패스 인증이 완료되었습니다. 3층 VIP 라운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잠깐,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아? 패스에 NFC 칩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 자동으로 읽었습니다. 제이슨이었다면 이 기술에 감탄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일부러 무심한 표정을 유지했죠. 로봇 안내. 가전 회사의 쇼룸이면 모를까. 올림픽 홍보관에 이게 필요한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2층으로 올라가면서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2층은 한국문화체험존이었습니다. 한쪽에서는 한복 입기 체험이, 다른 한쪽에서는 한식 쿠킹 클래스가 진행되고 있었죠. 그런데 모든 안내와 설명이 갤럭시 태블릿을 통해 실시간으로 12개 언어로 통역되고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어로 질문하면 한국어로 바뀌어 한국인 셰프에게 전달되고, 셰프의 한국어 대답은 즉시 이탈리아어로 변환되어 스피커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시차가 거의 느껴지지 않았어요. 0.5초도 안 되는 지연이었죠. 이건 갤럭시 AI 통역인가? 네. 삼성 갤럭시 S25 시리즈에 탑재된 실시간 AI 통역 기능입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공식 통역 인프라로 채택됐습니다. 안내원이 설명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올림픽에 참가하는 나라가 90개국 이상, 통역 인력만 수백 명이 필요한데 삼성이 이걸 AI로 대체하고 있다고? 인건비만 따져도 수천만 달러를 절약하는 셈이었죠. 3층 VIP 라운지에 도착했을 때 저는 한 번 더 멈춰 섰습니다. 라운지 안에 이미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그것도 아무나가 아니었어요. IOC 위원 배지를 단 사람이 7명, 각국 올림픽위원회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이 10명 이상, 그리고 유럽 각국의 체육장관급 인사들까지. 테이블 위에는 한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불고기, 잡채, 갈비찜, 떡볶이. 하지만 그냥 뷔페가 아니었습니다. 각 접시 옆에 QR코드가 있었고, 갤럭시 폰으로 스캔하면 음식의 역사, 재료, 칼로리, 알레르기 정보가 8개 언어로 표시됐습니다. IOC 위원 한 명이 불고기를 먹으며 옆 사람에게 말하는 게 들렸습니다. 매 올림픽마다 각국 하우스를 가보지만 이 정도 수준은 처음이야. 기술과 문화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결합된 건 본 적 없어.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길 건너편에 재팬하우스가 보였습니다. 일본 국기가 걸려 있었고 건물 외관은 깔끔했습니다. 전통적인 일본 건축 양식을 모방한 것 같았죠. 하지만 입구 앞에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코리아하우스 앞에 70m 줄과 대비되는 풍경이었습니다. 재팬하우스 안쪽이 보였는데 넓은 홀에 스태프들만 서 있었죠. 의자도 비어 있었고 음식도 준비되어 있었지만 손님이 없었습니다. 그 대비를 보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뒤틀렸습니다. 일본이 못해서가 아니었어요. 재팬하우스도 정성을 들인 게 보였습니다. 스시와 사케, 일본 전통공예 전시. 나쁘지 않았죠. 하지만 코리아하우스가 차원이 달랐던 겁니다. 보스, 이쪽 와보세요. 톰이 저를 4층으로 안내했습니다. 4층은 삼성기술 전시관이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벽면 전체가 120인치 삼성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역대 동계올림픽의 명장면이 8K 해상도로 흘러가고 있었죠. 김연아의 피겨 스케이팅, 윤성빈의 스켈레톤, 쇼트트랙 계주의 역전 금메달. 해상도가 얼마야? 8K입니다. 이 디스플레이의 명암비가 100만 대 1이라고 합니다. 100만 대 1점 MBC가 이번에 들여온 최고급 모니터의 명암비가 50만 대 1이었습니다. 2배였죠. 전시관 중앙에는 이번 올림픽에 투입된 삼성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갤럭시 워치로 심박수와 체온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선수 바이오 시스템, 경기장 안팎을 연결하는 UWB 핸즈프리 인증 시스템, AI 실시간 판독 시스템의 작동 원리를 보여주는 인터랙티브 전시. 저는 UWB 인증 시스템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시연 코너에서 직원이 갤럭시 폰을 주머니에 넣은 채 게이트를 통과했습니다. 별도의 터치나 스캔 없이 폰이 자동으로 신원을 인증하고 게이트가 열렸습니다. 0.2초도 안 걸렸죠. 이게 올림픽 전 경기장에 적용됐다고요? 네. 선수촌, 경기장, IBC, 미디어 센터 전부요. 기존 카드 태깅 방식,
대비 입장 시간이 87% 단축됐습니다. 87%. 그 숫자가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코리아하우스를 나서면서 저는 한 가지 사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이건 펍 틀어놓은 관광 부스가 아니었습니다. 삼성이 올림픽을 통째로 자기들의 기술 쇼케이스로 만들어 놓은 거였죠.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여전히 저항이 있었습니다. 전시는 전시일 뿐이야. 실전에서 어떤지가 중요하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하지만 실전은 그 다음 날 바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올림픽 3일째,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승이 열렸습니다. 동계올림픽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종목이죠. 밀리초 단위의 접촉으로 금메달과 실격이 갈리는 경기. 방송사 입장에서도 판독 영상이 가장 중요한 종목이었습니다. 저는 IBC에서 쇼트트랙 전용 중계를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8대의 카메라가 보르미오 빙상장의 모든 각도를 커버하고 있었죠. 준결승 2조 출발. 4명의 선수가 트랙에 섰습니다. 한국, 중국, 캐나다, 이탈리아. 총성이 울렸고 선수들이 얼음 위를 미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블레이드가 빗면을 깎는 날카로운 소리가 IBC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죠. 3바퀴째 코너에서 일이 터졌습니다. 한국 선수와 중국 선수가 동시에 안쪽 라인을 파고들었습니다. 팔꿈치가 스쳤습니다. 중국 선수가 균형을 잃고 밀려났죠. 관중석이 순간 술렁였습니다. 판정 필요. 접촉 장면 즉시 분석. 저는 지시했습니다. MBC 판독 시스템이 가동됐죠. 모니터 하단에 진행률 바가 올라갔습니다. 분석 중. 8개 카메라 앵글의 영상을 동시에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1초, 3초, 5초. 아직이야? 멀티 앵글 동기화 중입니다. 7초, 9초. 제이슨, 빨리. 거의 다 됐습니다. 12초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2번 레인 한국 선수 팔꿈치 접촉 감지. 접촉 강도 중간. 실격 판정 가능성 42%. 신뢰도 91.3%.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접촉 지점을 빨간 원으로 표시한 2D 이미지 한 장이 전부였죠. 이거 가지고는 판정 보조 자료로 못 써. 각도가 불명확해. 동의합니다. 3D 재구성을 하려면 추가로 25초가 필요한데. 그때 OBS 공용 판독 피드의 결과가 올라왔습니다. 삼성 AI 판독 완료. 0.8초. 화면에 뜬 건 2D 이미지가 아니었습니다. 4명 선수의 전신을 3D로 재구성한 영상이었죠. 각 선수의 팔, 다리, 몸통이 골격 모델로 표시되어 있었고 접촉 지점이 밀리미터 단위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접촉 각도 23.7도. 접촉 압력 추정 4.2N. 접촉 시간 0.07초. 2번 레인 선수의 진행 방향 변화 1.3도. 결론 정상 레이싱 범위 내 접촉. 실격 미해당. 신뢰도 99.1%. 0.8초 만에 이 모든 분석이 나온 겁니다. MBC 시스템이 12초 걸려서 2D 이미지 한 장을 내놓는 동안 삼성 AI는 0.8초 만에 3D 골격 분석, 압력 추정, 궤적 변화까지 완료한 겁니다. 저는 모니터 앞에서 손이 굳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심판석의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주심이 앞에 있는 모니터를 보고 있었는데 그 모니터에 떠있던 건 삼성 AI의 판독 결과였습니다. MBC의 분석은 참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이슨. 네. 심판이 우리 데이터를 안 봤어. 이번 올림픽부터 OBS 공식 판독 시스템이 삼성으로 교체됐으니까요. 심판에게 전달되는 건 삼성 AI 분석만입니다. 그 말이 가슴에 모처럼 박혔습니다. MBC가 4,500만 달러를 들여 구축한 판독 시스템이 이 올림픽에서는 심판에 참고 자료도 되지 못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장비를 갖고 와도 공식 판정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시스템이 보조 장비가 됐다는 거야? 제이슨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대답이었죠. 경기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온 밤이었습니다. 미니바에서 위스키를 꺼내 한 잔 따랐습니다. 창밖으로 밀라노 대성당의 조명이 어렴풋이 보였죠. 위스키의 쓴맛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그때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사진이었습니다. 출장 때마다 가지고 다니는 사진이죠. 저희 아버지 리처드 캠벨. 젠 ABC 스포츠 올림픽 PD.
40년 전 서울올림픽을 취재했던 사람입니다. 사진 속의 아버지는 젊었습니다. 30대 초반. 서울 잠실 종합운동장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죠. 그 옆에 한국인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이름은 몰랐어요. 아버지는 그냥 서울의 그 청년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자주 하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브라이언, 서울올림픽 때 이야기를 해줄까? 또요? 서울에 도착하니까 통역이 한 명 배정됐어. 대학생 자원봉사자였지. 영어가 완벽하지 않았어. 발음도 어색했고 방송 용어는 하나도 몰랐어. 아버지는 그 부분에서 항상 웃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72시간을 잠을 안 잤어. 내가 필요한 방송 용어를 밤새 사전을 뒤져서 외웠더라고. 식사 시간에도 메모장을 놓지 않았어. 내가 혹시 불편한 게 없냐고 물으면 하나도 없다고 웃으면서 또 메모를 했지. 아버지의 눈이 그 대목에서 항상 촉촉해졌습니다. 개막식 날, 그 청년이 완벽한 통역을 해냈어. 72시간 동안 외운 방송 용어가 한치의 오차 없이 나왔어. 중계가 끝나고 내가 고맙다고 했더니 그 청년이 그러더라. 아버지는 이 대사를 할 때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우리나라를 세계에 보여주잖아요. 제가 당연히 도와야죠. 그게 그 청년이 한 말이야. 아버지는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브라이언, 그 나라 사람들은 무서울 정도로 간절해. 30년 뒤엔 분명 달라져 있을 거야. 지금은 우리가 가르치는 입장이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배우게 될지도 몰라. 40년 전의 이야기였습니다. 위스키 잔을 내려놓고 사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72시간을 안 자고 방송 용어를 외운 청년의 나라. 그 나라가 지금 0.8초 만에 올림픽 판독을 끝내는 AI를 만든 겁니다. 아버지의 예언이 40년 뒤 밀라노에서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창밖의 밀라노 밤이 흐려졌습니다. 눈이 오기 시작했죠. 작은 눈송이들이 호텔 창문에 부딪히며 녹았습니다. 저는 위스키를 한 모금 더 마시고 사진을 조심스럽게 서랍에 다시 넣었습니다. 아버지, 당신 말이 맞았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떨림이 추위 때문인지 다른 감정 때문인지는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올림픽 5일째, IBC 2층 카페테리아에서 비공식 방송사 회의가 열렸습니다. 원래는 점심 식사 모임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화의 주제는 하나로 모아졌죠. 삼성. 테이블에는 5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 엠마 호프만 BBC, 하비에르 모레노 ESPN, 카를로 리치아레이아이, 그리고 소피 뒤퐁 프랑스 텔레비지용. 먼저 입을 연 건 엠마였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자. 우리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잖아. 엠마는 냅킨으로 입을 닦으며 테이블을 둘러봤습니다. 55세, 7번째 올림픽. BBC의 자존심 같은 사람이었죠. 그 엠마가 이런 말을 꺼낸다는 건 상황이 심각하다는 뜻이었습니다. 뭘? 저는 짐짓 모르는 척했습니다. 삼성이 이번 올림픽 기술을 지배하고 있어. 방송이든 판독이든 통신이든 우리가 뭘 하든 삼성 인프라 위에서 돌아가고 있다고.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포크와 나이프 소리도 멈췄죠. 카를로가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탈리아 사람이야. 이번 올림픽은 우리 집에서 여는 파티지. 그런데 나한테 이런 말을 하게 될 줄은 몰랐어. 카를로의 표정이 씁쓸해졌습니다. RAI 스포츠 총괄. 60세의 개최국 올림픽을 맡은 이탈리아 방송계의 원로였죠. 개최국 RAI가 삼성 시스템 없이는 중계를 못해. 우리 트럭에 있는 중계 장비의 70%가 삼성 부품이야. 모니터, 라우터, 서버, 코덱 전부. 우리가 만든 건 껍데기뿐이야. 카를로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자존심이 짓밟히는 순간이었죠. 개최국의 국영방송사가 외국 기업의 장비 없이는 자국 올림픽도 중계하지 못한다니. 하비에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비슷해. 코리아하우스에서 찍은 영상을 ESPN 틱톡에 올렸는데 48시간 만에 3억 2천만 뷰를 찍었어. 우리가 3년 동안 만든 콘텐츠 전체 조회수를 이틀 만에 넘긴 거야. 3억 2천만. 저는 숫자가 잘못 들린 줄 알았. 맞아. 라틴 아메리카에서 특히 폭발적이야. 삼성 드론 태극기 영상이 브라질에서만 8천만 뷰를 넘겼고 코리아하우스 한식 ASMR이 멕시코에서 6천만을 찍었어. 소피가 조용히 끼어들었습니다. 프랑스 텔레비지용 디렉터. 39세로 이 테이블에서 가장 젊었지만 눈빛은 가장 냉정했죠.
숫자보다 구조를 봐야 해요. 삼성이 이번 올림픽에서 한 건 단순한 스폰서십이 아니에요. 기술 생태계를 구축한 거예요. 소피가 냅킨 위에 도식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경기장의 카메라와 센서, IBC의 서버와 모니터, 선수촌의 인증과 통신, 관중의 모바일 기기, 심판의 판독 시스템. 이 모든 게 삼성 하나로 연결돼 있어요. 독립된 스폰서가 아니라 올림픽 인프라 자체가 된 거죠. 저는 소피의 도식을 바라봤습니다. 삼성이라는 이름이 올림픽의 모든 접점에 붙어 있었죠. 방송, 통신, 보안, 판독, 관중 서비스, 선수 관리. 빠지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하자는 거야? 저는 조금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사실 짜증이 난 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 자신에게였죠. 모두가 말하는 게 사실이라는 걸 알면서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엠마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브라이언, 너도 알잖아. 어제 쇼트트랙 판독 봤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12초 vs 0.8초. 그 숫자를 엠마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BBC도 자체 판독 시스템을 돌렸어. 우리는 9.6초 걸렸어. 삼성은 0.8초. 결과 정확도도 삼성이 위였지. 9.6초. BBC조차 삼성의 12배나 느렸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때 카페테리아 입구에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히라노 유지, NHK 총괄 PD. 히라노가 우리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표정이 어두웠죠. 어깨가 처져 있었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유지, 여기 앉아. 저는 의자를 빼줬습니다. 히라노가 앉으면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깊고 무거운 한숨이었죠. 무슨 일이야? 히라노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우리 메인 카메라 3대가 동시에 고장났어. 어제 피겨 스케이팅 중계 때. 뭐? 3대나? 손이 최신형이었어. 영하의 기온에서 센서에 결로가 생겨서 화면이 뿌옇게 됐지. 중계 도중에. 히라노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움켜쥐어졌습니다. 긴급하게 OBS에 장비 지원을 요청했더니 OBS가 삼성 카메라를 빌려줬어. 테이블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히라노가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소니 카메라로 못한 걸 삼성 카메라가 해낸 거야. 같은 영하 기온에서 삼성은 멀쩡했어. 결로 방지 기술이 들어가 있다더군. 히라노의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NHK, 일본 최고의 방송사. 그 방송사가 한국 기업의 장비를 빌려서 올림픽을 중계하고 있다는 사실. 28년 경력의 히라노에게 그건 단순한 장비 문제가 아니었죠. 자존심이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유지. 저는 히라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장비 고장은 누구에게나 생기는 거야. 고장이 문제가 아니야, 브라이언. 히라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체품이 삼성밖에 없다는 게 문제야. 이 올림픽에서 삼성 아니면 방송을 할 수가 없어. 일본이든 미국이든 영국이든. 그 한마디가 테이블에 앉은 모두의 가슴에 돌처럼 떨어졌습니다. 그때 하비에르의 폰이 울렸습니다. 잠깐. 하비에르가 화면을 보더니 눈이 커졌죠. 야, 이거 봐. IOC 내부 소식통인데. 하비에르가 폰 화면을 테이블 중앙에 올려놓았습니다. 영문 기사의 헤드라인이 보였죠. IOC 2030 프랑스 알프스 올림픽 기술 운영을 삼성 주도로 전환 논의 중.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확인된 거야? 아직 비공식이야. 하지만 IOC 집행위원회에서 논의가 시작된 건 확실해. 소식통이 두 곳이야. 삼성이 밀라노뿐 아니라 다음 올림픽까지 기술을 독점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일시적인 스폰서십이 아니라 올림픽 기술 인프라의 영구적 파트너가 되려는 거였죠. 엠마가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이게 사실이면 올림픽 방송 생태계 자체가 바뀌는 거야. 우리가 30년간 쌓아온 시스템이 삼성 위에서 돌아가게 되는 거라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83억 달러. MBC가 자랑하던 그 숫자가 갑자기 무색해졌습니다. 우리는 중계권을 샀을 뿐이었습니다. 한국은 올림픽 자체를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카페테리아의 형광등 불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커피가 식어가고 있었지만 아무도 마시지 않았죠. 올림픽 8일째 저녁, 코리아하우스에서 VIP 초청 만찬이 열렸습니다. 저는 초대장을 받았을 때 고민했습니다. 솔직히 가고 싶지 않았어요.
코리아하우스에 갈 때마다 자존심에 금이 가는 느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MBC 뉴욕 본사에서 지시가 왔습니다. 코리아하우스 만찬에 참석해라. IOC 핵심 인사들이 다 간다고 한다. 네트워킹 기회를 놓치지 마. 본사의 명령이니 어쩔 수 없었죠. 만찬장은 코리아하우스 5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5층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연회장이었습니다. 천장에는 한지를 형상화한 조명이 은은한 빛을 내리쬐고 있었고, 벽면에는 한국 사계절의 풍경이 8K 디스플레이로 흐르고 있었죠. 봄의 벚꽃, 여름의 푸른 바다, 가을의 단풍, 겨울의 설산. 밀라노의 한복판에서 한국의 자연이 살아 숨 쉬고 있었습니다. 테이블은 12개, 각 테이블에 8명씩, 약 100명의 VIP가 초대된 겁니다. 자리를 찾아 앉으면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IOC 위원장이 메인 테이블 중앙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에 IOC 부위원장, 마케팅 위원장, 재정위원장, IOC 최고위층이 총출동한 거였죠.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다른 테이블이었습니다. 프랑스 체육부 장관, 독일 올림픽위원회 위원장, 호주 올림픽위원회 사무총장, 카타르 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 미국 올림픽 패럴림픽위원회 USOPC 사라 허시랜드 대표까지. USOPC 대표가 여기 있다고? 사라 허시랜드는 미국 올림픽위원회의 수장이었습니다. MBC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파트너 중 한 명이 그 사람이 코리아하우스 만찬에 앉아 있다는 건 미국 올림픽 관계자들까지 한국의 기술력에 주목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만찬이 시작됐습니다. 한식 코스 요리가 나왔습니다. 전체로 송이버섯 진달래전과 한우 육회가 나왔고, 메인은 갈비찜과 해물 전골이었죠. 디저트는 수정과와 한과, 모든 음식이 미쉐린 수준으로 플레이팅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메인 이벤트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디저트가 나올 무렵 연회장 전면의 디스플레이가 바뀌었습니다. 삼성전자 MX 사업부 대표가 무대에 올랐죠. 존경하는 IOC 위원장님, 그리고 각국 올림픽 관계자 여러분, 오늘 밤 삼성이 준비한 미래의 올림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 갤럭시 워치 올림픽 에디션 선수 바이오 트래킹 시스템. 화면에 시연 영상이 떴습니다. 갤럭시 워치를 찬 선수가 훈련하는 장면이었죠. 워치가 실시간으로 심박수, 혈중 산소 포화도, 체온, 근육 피로도를 측정하고 있었습니다. 그 데이터가 코치의 태블릿에 즉시 전송됐죠. 이 시스템은 선수의 부상 위험을 최대 78% 사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밀라노 올림픽에서 18개국 215명의 선수가 시범 착용 중이며, 현재까지 3건의 부상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여 해당 선수들의 훈련 강도를 조절했습니다. IOC 위원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 AI 실시간 경기 분석 모든 종목, 모든 각도, 쇼트트랙, 피겨 스케이팅, 스키점프, 바이애슬론. 각 종목의 판독 영상이 동시에 재생됐습니다. 삼성 AI가 0.3초에서 1.2초 사이에 모든 판독을 완료하는 장면이었죠. 기존 판독 시스템 대비 평균 15배 빠르고 정확도는 99.1%입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단 한 건의 오심 항의도 없었습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 UWB 스마트 올림픽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올림픽. 선수촌, 경기장, IBC, 미디어 센터. 모든 올림픽 시설에서 갤럭시 폰 하나로 인증, 결제, 통역, 내비게이션이 되는 통합 시스템이었습니다. 올림픽 역사상 처음으로 종이 신분증과 플라스틱 카드 없이 운영되는 올림픽입니다. 탄소 발자국 38% 감소, 입장 대기 시간 87% 단축, 분실 사고 제로. 연회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슬라이드가 결정타였습니다. 네 번째 슬라이드. 2030 그리고 그 너머. 삼성 대표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삼성전자는 IOC와 함께 올림픽의 다음 10년을 설계하고자 합니다. 반도체, AI, 디스플레이, 통신. 삼성이 가진 모든 기술을 올림픽에 통합하여 선수와 관중 모두에게 최고의 경험을 제공하겠습니다. 화면에 로드맵이 떴습니다. 2030 프랑스 알프스, 2034 솔트레이크 시티. 올림픽 기술 파트너로서의 삼성의 비전이
구체적인 수치와 일정표와 함께 제시됐습니다. IOC 위원장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삼성의 발표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밀라노 올림픽에서 삼성이 보여준 기술은 올림픽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생각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100명의 VIP가 일제히 박수를 쳤죠. IOC 위원장, 각국 체육부 장관, 올림픽위원회 관계자들, 그리고 USOPC 사라 허쉬랜드 대표도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올림픽 대표가 한국 기업에 박수를 보내고 있었죠. 저는 박수를 칠 수 없었습니다. 손이 테이블 위에 얹어진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죠. 83억 달러를 내고 중계권을 산 MBC. 하지만 이 방 안에서 올림픽의 미래를 결정하는 건 MBC가 아니라 삼성이었습니다. 만찬이 끝나고 코리아하우스를 나왔습니다. 밀라노의 밤 공기가 볼을 때렸습니다. 숨을 내쉬자 하얀 입김이 가로등 불빛에 비쳤죠. 코리아하우스 건너편, 재팬하우스 앞을 지나갔습니다. 1층 창문 너머로 사람 하나가 보였습니다. 히라노였습니다. 빈 테이블에 혼자 앉아 사케잔을 기울이고 있었죠. 재팬하우스 안에는 히라노 말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히라노의 등이 작아 보였습니다. 28년 경력의 NHK 총괄 PD, 도쿄 올림픽의 영광을 이끈 사람. 그 사람이 텅 빈 재팬하우스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한참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히라노가 느끼는 감정이 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저도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자존심. 그것이 무너지는 소리.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밀라노의 가로수에 눈이 살짝 쌓여 있었죠. 택시 라디오에서 이탈리아어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이탈리아어를 모르지만 삼성이라는 단어만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호텔 로비에 들어서자 폰이 울렸습니다. 뉴욕 본사 마이크 부사장이었습니다. 브라이언, IOC 만찬 어땠어? 삼성이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2030년까지의 기술 로드맵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5초, 10초, 침묵이 길어졌죠. 브라이언, 지금은 판단하기 이릅니다. 내일 보고서로 올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25년 경력, 83억 달러, MBC, 미국. 이 단어들이 점점 무력해지고 있었습니다. 방에 들어가 불을 켜지 않은 채 침대에 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밀라노의 불빛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죠. 서랍에서 아버지의 사진을 다시 꺼냈습니다. 40년 전 서울. 72시간을 안 잔 청년. 그 청년의 나라가 만든 기술이 지금 올림픽 전체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중계도, 판독도, 보안도, 통신도. 모든 것이 그 나라 위에서 돌아가고 있었죠. 아버지. 어둠 속에서 혼자 말했습니다. 당신이 만난 그 청년이 이 모든 걸 만들었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아지지 않았죠. 책상 위에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빈 화면이 어둠 속에서 푸르게 빛났죠. 내일 보내야 할 보고서의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밀라노 올림픽 기술 분석 MBC의 미래를 위한 긴급 제안. 하지만 본문의 첫 문장을 쓰지 못하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 첫 문장이 25년간 믿어온 모든 것을 부정하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올림픽 13일째. 폐막식 이틀 전이었습니다. 아침 7시에 폰이 울렸습니다. 뉴욕 본사 마이크 랜덤 부사장이었죠. 브라이언, 긴급 화상회의 30분 뒤. 뉴욕에서 회장까지 참석한다. 회장이요? MBC 유니버설 회장이 올림픽 기간 중에 긴급 회의를 소집하는 건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양치도 대충 하고 IBC로 달려갔죠. MBC 부스 안쪽 회의실. 대형 모니터에 뉴욕 본사 임원진의 얼굴이 떠 있었습니다. 마이크 부사장, MBC 스포츠 총괄 디렉터, 전략기획 부사장. 그리고 화면 맨 위에 MBC 유니버설 회장 제프 쉘의 얼굴. 브라이언, 내가 보낸 보고서를 읽었다. 제프 쉘 회장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그 목소리 톤을 아는 사람은 알죠. 좋은 소식일 때 나오는 톤이 아니었습니다. 보고서 내용이 사실이야? 삼성 AI 판독이 우리보다 15배 빠르다는 거 사실입니다. 심판이 우리 데이터는 참고도 안 한다는 것도? 네.
이번 올림픽부터 OBS 공식 판독이 삼성으로 넘어갔습니다. 화면 속 임원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마이크 부사장이 이마를 문질렀죠. 브라이언, 솔직하게 물을게. 83억 달러짜리 중계권을 산 MBC가 지금 기술적으로 한국 기업에 밀리고 있다는 건가? 저는 3초간 망설였습니다. 그 3초가 25년 경력 중 가장 긴 3초였죠. 하지만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네, 밀리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제이슨이 옆에서 숨을 멈춘 게 느껴졌죠. 중계 화질, 판독 속도, 통신 인프라, 관중 서비스. 전 분야에서 삼성이 우위에 있습니다. 우리가 4,500만 달러를 들여 가져온 장비가 이 올림픽에서는 보조 장비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말하면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25년간 MBC가 최고라고 믿어왔던 사람이 우리가 밀리고 있다고 인정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제프 쉘 회장이 화면에서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그래서 내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 한국 방송기술 벤치마킹 TF 구성 제안. 이걸 진심으로 쓴 거야? 진심입니다. 미국 최대 방송사가 한국 기업에게 배우겠다고? 배우지 않으면 뒤처집니다. 이건 자존심 문제가 아니라 생존 문제입니다. 회장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10초쯤 지났을까요? 화면 속에서 그가 안경을 벗고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알겠어. 보고서 승인한다. 벤치마킹 TF 구성해라. 예산은 별도 배정하겠다. 감사합니다. 브라이언. 네. 83억 달러를 쓰고도 기술에서 밀린다는 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야. 한국이 뭘 다르게 하고 있는지 반드시 알아와.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IBC의 형광등이 눈부셨죠. 제이슨이 물컵을 건네줬습니다. 괜찮으세요, 보스? 괜찮아.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은 오히려 시원했죠. 2주 동안 가슴 위에 올려놓았던 돌덩이가 빠진 느낌이었습니다. 인정하니까 오히려 편해졌습니다. 그날 오후 IOC가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IBC 1층 메인 프레스 센터. 300석 규모의 기자석이 가득 찼습니다. 전 세계 미디어가 모인 자리였죠. IOC 위원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의 기술 성과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플래시가 쏟아졌죠. 이번 올림픽에서 삼성전자가 제공한 통합 기술 시스템은 올림픽 역사상 전례 없는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위원장이 자료를 넘겼습니다. AI 판독 정확도 99.1%, 경기 판정항의 건수 제로, 역대 최저입니다. UWB 인증 시스템으로 입장 대기 시간 87% 감소, 갤럭시, AI 통역으로 12개 언어 실시간 소통, 선수 만족도 조사에서 역대 최고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기자석이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위원장의 다음 말이 진짜 폭탄이었죠. IOC 집행위원회는 만장일치로 다음 결정을 승인했습니다. 위원장이 안경 너머로 기자석을 둘러봤습니다. 2030 프랑스 알프스 동계올림픽부터 삼성전자를 올림픽 통합 기술 파트너로 지정합니다. 이는 기존 TOP 스폰서십을 넘어 올림픽 기술 인프라의 설계와 운영을 삼성에 위임하는 것입니다. 300명의 기자가 동시에 웅성거렸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폭우처럼 쏟아졌죠. 추가로 2034 솔트레이크 시티 하계올림픽까지 계약이 연장됩니다. 계약 규모는 비공개이나 IOC 역사상 기술 분야 최대 규모의 파트너십임을 밝힙니다. 프레스센터가 벌집을 쑤신 것처럼 소란해졌습니다. 기자들이 손을 들고 질문을 외쳤죠. 삼성이 올림픽 기술을 독점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기술 기업들의 참여 기회는 유럽 기업들은 배제되는 겁니까? IOC 위원장이 손을 들어 기자석을 진정시켰습니다. 독점이 아닙니다. 성과에 대한 보상입니다. 삼성은 이번 올림픽에서 다른 어떤 기술 파트너보다 뛰어난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IOC는 최고의 올림픽 경험을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현재 그 능력을 가진 기업은 삼성입니다. 저는 프레스센터 뒤쪽에 서서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옆에 엠마가 서 있었습니다. BBC 수석 PD. 7번째 올림픽의 베테랑. 그 엠마의 눈이 촉촉하게 젖어 있었죠. 울고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감정이 흔들리고 있다는 건 분명했습니다. 엠마. 알아. 말 안 해도 알아.
엠마가 팔짱을 끼며 단상을 바라봤습니다. 30년간 올림픽을 했어. BBC가 기술적으로 뒤처진다고 느낀 적은 한 번도 없었어. 미국에 밀릴 때도, 일본에 밀릴 때도 결국은 따라잡았으니까. 엠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달라. 따라잡을 수 있는 격차가 아니야. 반도체, AI, 디스플레이, 통신. 이걸 한 기업이 다 가지고 있다는 게 문제야. 우리가 이 중 하나를 따라잡아도 삼성은 4개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 카를로가 다가왔습니다. 이탈리아 RAI의 원로. 개최국 방송사의 자존심이었던 사람. 그의 눈에도 피로가 가득했죠. 브라이언, 엠마. 우리 이탈리아 사람들은 자존심이 강해. 집에서 열리는 파티에서 다른 나라가 주인공이 되는 걸 절대 용납 못하지. 카를로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해. 삼성이 이번 올림픽을 움직였어. RAI가 아니라, MBC가 아니라, BBC가 아니라, 삼성이. 하비에르가 뒤에서 손을 들며 다가왔습니다. 나는 솔직한 사람이야. 처음부터 알았어. 코리아하우스 앞에 줄이 50m나 선 그때부터. 하비에르가 피식 웃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한국의 존재감이 이번 올림픽으로 확 달라졌어. 브라질 클라이언트들이 벌써 삼성 올림픽 기술 연계 광고를 문의하고 있어. 펍 다음으로 캣가 올 거야. 소피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프랑스는 2030 개최국이에요. 솔직히 처음에는 삼성이 프랑스 올림픽 기술을 맡는다는 게 불편했어요. 프랑스 기업이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소피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밀라노에서 2주 동안 직접 보고 나니까 반박할 수가 없어요. 삼성이 만든 올림픽 경험이 역대 최고였으니까요. 프랑스 시청자들도 인정할 거예요. 모두가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BBC도, RAI도, ESPN도, 프랑스 텔레비지용도. 하지만 한 사람이 빠져 있었죠. 히라노. 히라노를 찾은 건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IBC 3층 NHK 부스. 불이 절반만 켜져 있었습니다. 스태프들이 대부분 퇴근한 텅 빈 부스 한 구석에서 히라노가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죠. 유지. 히라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도착 첫날보다 훨씬 짙어져 있었습니다. 브라이언. 오늘 IOC 발표 들었어? 들었어. 저는 옆 의자를 끌어다 앉았습니다. 히라노가 모니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화면에는 NHK의 밀라노 올림픽 시청률 그래프가 떠 있었죠. 도쿄 올림픽 때 NHK 시청률이 역대 최고를 찍었어. 개막식 56.4%. 일본 국민 2명 중 1명이 봤지. 그때 나는 생각했어. 이게 NHK의 전성기다. 우리가 세계 최고의 올림픽 중계를 만들었다고. 히라노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4년이야, 브라이언. 겨우 4년. 4년 만에 세상이 이렇게 바뀔 줄 몰랐어. 유지. 도쿄 때 우리가 쓴 소니 장비가 세계 최고였어. 4K HDR 200대. 8K 실험 방송. 일본 기술의 자부심이었지. 그런데 밀라노에 와보니까 그 소니 장비가 삼성에 밀려나 있었어. 중앙 관제실에서 소니 로고를 찾을 수 없었을 때 심장이 쪼그라드는 느낌이었어. 히라노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메인 카메라가 고장나서 삼성 장비를 빌렸을 때 그때 느낀 감정을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 수치심, 분노? 아니야. 그보다 더 복잡한 거야. 저는 히라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지금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건 위로의 말이 아니라 그냥 옆에 앉아 있어주는 것이었으니까요. 히라노가 손을 내리고 모니터를 다시 봤습니다. 나는 28년간 이 일을 했어. NHK에서 올림픽 중계를 하는 건 일본 방송인의 꿈이야. 그 꿈을 이루고 도쿄에서 정점을 찍었다고 생각했어. 히라노가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그의 눈이 붉었습니다. 브라이언, 솔직히 말할게. 나는 한국을 깔봤어.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첫날 저녁 IBC 라운지에서 함께 한국을 깔보며 맥주를 부리쳤던 기억이 떠올랐죠. 삼성이 스폰서로 이름 올리는 거 그냥 마케팅이라고 생각했어. 기술, 소니가 있는데 삼성이 뭘 하겠어. 문화, 일본이 있는데 한국이 뭘 하겠어. 그렇게 생각했어. 히라노가 웃었습니다. 자주 섞인 웃음이었죠. 그런데 2주 동안 매일 깨졌어.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판독에서 깨지고, 화질에서 깨지고,
통신에서 깨지고, 코리아하우스에서 깨지고, 심지어 카메라까지 빌려야 했어. 히라노의 주먹이 무릎 위에서 떨렸습니다. 4년이야. 겨우 4년 만에 이렇게 바뀌었어. 그럼 4년 뒤에는, 8년 뒤에는 우리가 따라잡을 수 있을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죠. 같은 질문을 저도 하고 있었으니까요. 유지, 나도 같아.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한국을 깔봤어. MBC가 83억 달러를 내면 올림픽의 왕이라고 생각했지. 삼성은 그냥 폰 만드는 스폰서라고 생각했고, 저는 주머니에서 아버지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건 40년 전 서울올림픽 때 아버지 사진이야. 아버지가 한국인 자원봉사자 청년과 함께 찍은 거지. 히라노가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러셨어. 그 나라 사람들은 무서울 정도로 간절하다고. 30년 뒤에는 분명 달라져 있을 거라고. 히라노가 사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40년이 지났어. 그 청년의 나라가 지금 올림픽을 통째로 바꾸고 있어. 히라노가 사진을 돌려주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간절함. 그게 차이였을까? 모르겠어.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저는 사진을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머물러 있는 동안 한국은 미래를 만들고 있었어. 히라노가 모니터를 끄고 일어섰습니다. 브라이언, 도쿄로 돌아가면 NHK 경영진에게 보고서를 쓸 거야. 삼성과 기술 협력 가능성을 타진해야 한다고. 나도 비슷한 보고서를 이미 썼어. MBC 본사에. 히라노가 멈칫했습니다. 그러더니 피식 웃었죠. 우리 둘 다 같은 결론에 도달한 거군. 그래. 인정할 건 인정하자. 히라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죠. 악수가 아니었습니다. 패배를 인정하는 두 사람의 약속이었습니다. 과거를 놓고 미래를 보겠다는 약속. NHK 부스를 나오면서 복도 창밖을 봤습니다. 밀라노의 밤하늘에 구름이 걷히고 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올림픽이 끝나가고 있었죠. 저는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25년 전 시드니에서 첫 올림픽을 시작할 때 세계는 단순했습니다. 미국이 방송을 지배하고 일본이 기술을 선도하고 유럽이 전통을 지켰죠. 그 질서가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밀라노에서 그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미국의 83억 달러도, 일본의 30년 노하우도, 영국의 7번째 올림픽 경험도 한국의 0.8초 앞에서 무력해졌죠. 폐막식 당일, 밀라노의 하늘은 2주 전과 달리 맑았습니다. 알프스에서 내려온 바람이 구름을 걷어내고 북이탈리아의 겨울 햇살이 도시 위에 금빛을 뿌렸죠. 저는 IBC에서 마지막 중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폐막식, 밀라노 올림픽의 마지막 방송이었습니다. 제이슨, 준비됐어? 올 그린입니다. 마지막 쇼를 시작하죠, 보스. 제이슨이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죠. 2주 동안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마지막 방송을 앞둔 긴장감은 여전히 짜릿했습니다. 폐막식이 시작됐습니다. 밀라노 산시로 스타디움. 7만 8천 관중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이탈리아 국가가 울려 퍼졌고 선수단이 국기를 흔들며 입장했죠. 환호와 눈물이 뒤섞인 장면이었습니다. IOC 위원장이 폐막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밀라노 코르티나 올림픽은 기술과 전통이 만난 올림픽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대한민국과 삼성전자에 특별한 감사를 전합니다. 이번 올림픽의 기술 혁신은 올림픽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했습니다. 스타디움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국 선수단 좌석에서 태극기가 흔들렸죠. 저거 봐. 제이슨이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스타디움 하늘에 다시 드론이 떠오르고 있었죠. 3,500대. 개막식 때와 같은 삼성 드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태극기가 아니었어요. 드론들이 밀라노의 밤하늘에 그린 건 올림픽 오륜기 아래에 쓰인 한 문장이었습니다. 2030 프랑스 알프스에서 만나요. 그리고 그 문장 아래에 삼성과 IOC의 로고가 나란히 빛났습니다. 2030 프랑스 알프스 올림픽. 삼성이 기술 파트너로서 이끌어갈 다음 올림픽. 폐막식 하늘에서 다음 올림픽을 예고하는 건 삼성이었습니다. 개최국도 아니고 IOC도 아니고. 이건 진짜 대단하다. 제이슨이 감탄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더 이상 부정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폐막식 중계가 끝나고 MBC 부스의 장비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2주간 저를 지탱해준 16대의 카메라, 12개의 모니터, 수백 미터의 케이블.
하나하나 케이스에 넣으며 이번 올림픽을 정리했죠. 보스, 제이슨이 다가왔습니다. 벤치마킹 TF건으로 뉴욕에서 연락 왔습니다. 본사가 공식 승인했고요. 일정도 잡혔습니다. 일정. 다음 달. 서울 삼성전자 본사 방문. 삼성올림픽 기술팀과 5일간 기술 교류 프로그램입니다. 서울. 그 단어가 가슴에 닿았습니다. 40년 전 아버지가 갔던 도시. 72시간을 안 자고 방송 용어를 외운 청년이 살던 도시. 그 도시에 제가 가게 된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가르치러 갔고 저는 배우러 갑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장비 정리를 마치고 IBC를 나섰습니다. 밀라노의 마지막 밤이었죠. 복도에서 엠마를 만났습니다. 브라이언, 수고했어. 너도. 엠마가 잠시 멈추더니 말했습니다. BBC도 변해야 해. 이번 올림픽에서 배운 게 있어. 전통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 한국에서 배운 거? 엠마가 피식 웃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거지. 기술을 가진 자가 미래를 만든다는 거. BBC가 100년의 전통을 가졌어도 삼성이 0.8초를 이길 수는 없었으니까. 엠마가 손을 흔들며 걸어갔습니다. 30년 경력의 BBC PD가 한국에게 배웠다고 인정하는 모습. 2주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장면이었죠. 출구에서 카를로와 하비에르, 소피도 만났습니다. 카를로가 양팔을 벌려 저를 안았습니다. 이탈리아식 인사였죠. 브라이언, 다음 올림픽에서 보자. 그때는 우리도 좀 나아져 있겠지. 하비에르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나는 내일 코리아하우스에 한 번 더 갈 거야. 한식을 먹어야 서울에 갈 힘이 나거든. 서울, 너도 가? ESPN도 삼성과 기술 미팅을 잡았어. 라틴 아메리카 시장에서 삼성 기술을 활용한 스포츠 중계 파트너십을 논의할 거야. 소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프랑스 텔레비지옹도 2030개 최국으로서 삼성과의 협력을 공식 추진합니다. 어차피 기술 파트너가 삼성이니까 빨리 시작할수록 좋죠. 모두가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습니다. 미국,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각자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한국의 기술 앞에 배움의 자세를 취하고 있었죠. IBC 정문을 나서자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길 건너편에 코리아하우스가 보였습니다. 마지막 밤인데도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죠. 5층짜리 건물 전체가 밀라노의 밤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외벽의 LED가 마지막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밀라노. 다시 만나요. 그 건물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2주 전 처음 이 건물을 봤을 때 저는 뭐라고 했었죠. 퍼피라도 틀어놓으려나 보지. 부끄러웠습니다. 뜨겁게 부끄러웠죠. 그때의 제가, 그때의 오만이, 지금은 쓴웃음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밀라노에서의 마지막 밤. 짐을 싸야 했지만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서랍에서 아버지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40년 전 서울, 잠실 종합운동장 앞, 젊은 아버지와 그 옆에 선 한국인 청년. 저는 사진을 책상 위에 세우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 한국방송기술 벤치마킹 TF 서울 방문 계획서. 날짜를 입력했습니다. 한 달 뒤. 방문 목적을 입력했습니다. 삼성전자 올림픽 기술팀과의 기술 교류. MBC의 차세대 올림픽 중계 시스템 구축을 위한 벤치마킹.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이 문장이 뜻하는 바를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미국 최대 방송사가 한국 기업에게 배우러 간다. 25년 전이었다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밀라노에서 2주 동안 두 눈으로 직접 확인했으니까요. 0.3초의 AI 판독, 3,500대의 드론이 그린 태극기, 12개 언어를 실시간으로 통역하는 갤럭시, 경기장과 선수촌과 미디어 센터를 하나로 연결하는 UWB 시스템, 70m 줄이 늘어선 코리아하우스, 텅 빈 재팬하우스, 그리고 IOC 위원장의 한마디. 올림픽의 새로운 표준은 한국이 만들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고 아버지의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사진 속의 한국인 청년. 이름도 모르는 그 청년. 72시간을 안 자고 방송 용어를 외운 그 사람. 당신이 우리나라를 세계에 보여주잖아요. 제가 당연히 도와야죠. 라고 말한 그 사람. 그 청년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60대가 되어 있겠죠. 삼성에서 일했을 수도 있고
정부에서 일했을 수도 있고,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 청년의 간절함이, 그 나라의 간절함이 40년 만에 올림픽의 주인을 바꿔놓았다는 것. 미국은 올림픽의 돈줄이었습니다. 83억 달러, 세계 최대의 중개권. 하지만 돈은 기술을 살 수 없었습니다. 일본은 올림픽의 전통이었습니다. 소니의 30년, NHK의 28년. 하지만 전통은 혁신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올림픽의 미래가 되었습니다. 삼성의 AI, 반도체, 디스플레이, 통신. 네 가지 기술이 하나로 합쳐져 올림픽 자체를 새로 설계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살고 있는 동안 한국은 이미 내일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다음 달 서울에서 그 내일을 직접 만나러 갑니다. 창밖에 밀라노가 어둠 속에 잠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멀리 두오모, 대성당의 첨탑이 가로등 불빛에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죠. 2주 전, 이 도시에 도착했을 때 저는 올림픽의 주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밀라노가 가르쳐준 진짜 주인은 바다 건너 극동의 작은 나라였습니다. 대한민국. 40년 전 72시간을 안 잔 청년의 나라. 0.8초 만에 세계를 놀라게 한 나라. 3,500대의 드론으로 하늘을 수놓은 나라. 그리고 앞으로도 올림픽의 내일을 만들어갈 나라. 저는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밀라노의 마지막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이야기가 아직 남아있으니까요. 지금까지 MBC 수석 프로듀서가 밀라노 올림픽에서 경험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술이 세계를 놀라게 한 이 이야기를 주변에 널리 공유해주세요. 우리가 만드는 내일은 언제나 어제보다 위대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터칭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